왔다 뱅뱅 변정국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K공항입니다. 우리나라 공항과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만든 항행 장비들이 세계로 수출되고 있다는 사실 아십니까? 항공 선진국들이 주름 잡고 있던 공항 그리고 항행 장비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K공항의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뱅뱅 이륙합니다. 변뱅에서 앞으로 두 편에 걸쳐서 K공항의 수출 이야기 전해드릴 건데 오늘 첫 번째 순서로 한국공항공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시장에서 항행 장비 분야에서 메이드 인 코리아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항공안전법 2조 24항에 보면 정의가 내려져 있는데 항행안전시설이라는 것은 유선, 무선 통신, 그리고 인공위성, 불빛, 색채 등을 이용해서 항공기의 운항을 돕는 시설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대표적인 한국공항공사의 성과물이 TACAN Tactical Air Navigation의 약자인데 항공기에게 지상 기지국가의 거리 및 방위각 정보,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전술 항행 표지 시설입니다. 탁한의 장점이 뭐냐면 위성 교란, 전자파 교란에 강합니다. 주로 군에서 이렇게 사용하는 것이고 군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민간 항공기에게는 이제 거리 정보까지도 줄 수 있는 그런 장비이기도 해요. 원래 이 탁한 장비는 미국이랑 유럽에서만 만들었습니다. 이 말은 두 개 나라가 탁한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국공항공사가 2013년에서 2015년까지 전술항법 시설 장비를 국산화하기 시작을 합니다. 2, 3년에 걸쳐서 연구 개발을 끝냈고 2016년에 드디어 국산화에 성공을 합니다. 국산화에 성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을 곧바로 상용화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기존에 있던 미국과 유럽의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쓰이려면 원래 있었던 강한 놈들로부터 평가를 받아봐야 돼. 어디 보자 니네 거 해갖고 근데 요게 또 통과를 했죠. 미국 것도 통과를 하고 유럽 인증도 통과를 하면서 세계 시장에 내놓을 수 있는 장비로 이렇게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군의 11곳에서 이 탁한 장비를 쓰고 있고 해군에서도 5곳에서 이 시설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어떻게 보면 주요한 파트너이면서 자주국방에 힘을 쏟고 있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죠. 방산기업인가 그러면? 탁한 장비에 다양한 이제 부품들이 들어가는데 일부 부품들은 미국이랑 유럽 것보다 더 성능이 좋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도 가격이 기타 나라의 제품보다 10에서 20%가 저렴합니다. 이게 엄청난 장점 중에 하나죠. 이 탁한 장비의 전 세계 글로벌 시장의 규모가 한 1.7조 원 정도로 이렇게 추산이 되는데 이제 막 우리가 시작을 한 단계입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조금씩 시장 점유율을 높여가면 된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죠. 2018년에는 우리나라 해군 에서 쓰였고 2020년에는 공군에 납품하기 시작을 했었는데 대망의 2021년에 한국공항공사가 수출을 합니다. 바로 인도의 군기지에 33개의 탁한 장비를 설치하는 수주를 따냈고 지금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한국공항공사의 항행 장비 시설이 DVOR이라고 불리는 도플러 방향 표시 장비입니다. 무선 송신 시스템으로서 주로 공항이나 산 정상에 설치되어 있는데 이착륙 또는 항행하는 항공기에다가 360도까지 방위각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런 장비고요. 2004년 5월에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했고 인도네시아 타메콩 공항에 수출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가 ILS입니다. 너무 잘 아시죠? ILS, 계기착륙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전파를 전송해서 항공기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수직 정보, 수평 정보, 거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인데 여기에 이제 ILS 장비 중에 일부를 또 국산화 개발에 성공을 했습니다. 먼저 소개해드릴 것이 LOC 그리고 GP 이렇게 불리는 장비들인데 LOC는 이제 로컬라이저라고 해서 항공기가 중앙에 정렬해서 내릴 수 있게 이제 도와주는 설비를 말하고요. GP는 이제 글라이드 패스라고 표현을 하고 이제 글라이드 슬로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활주로에 접근하는 진입각에 대한 수직 요도 정보, 진입각 정보를 이렇게 제공하는 시설입니다. 이 장비가 없으면 활주로에서 비행기가 얼마나 높게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서 사고 위험이 매우 커지는데 이 또한 한국공항공사가 국산화에 성공을 해서 실제로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소개시켜드릴 항행 장비가 이제 DM입니다. 디스턴트 미저링 이퀴먼트라고 해서 항공기와 지상에 설치된 장비까지 거리가 얼마큼인지를 알려주는 그래서 항공기들이 정확하게 공항을 찾아갈 수 있게 돕는 그런 장비인데 2007년 4월에 개발을 했고요. 피지, 타슈켄트 공항 등에 총 76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24개 공항에서 한국공항공사의 이 ILS 장비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국공항공사의 튀르키
터키의 ILS 시장 점유율이 40%에 육박합니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가 28개 나라에 265개 이상의 항행시설을 수출을 했습니다. 금액으로 치면 이제 500억이 조금 넘는데 이제 막 태동을 해서 수주를 넓혀가고 있는 거고, 굉장히 고무적인 거는 2022년, 2023년에 100억 원 이상 연속으로 매출을 기록하면서 매년 성장 중인 사업이기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공항 수출을 좀 보겠습니다. 해외 공항에 있는 각종 사업들도 한국공항공사가 많이 수주를 하고 있는데, 첫 시작이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몬테네그로의 티박 공항 시설 개선 사업에 첫 번째로 뛰어든 게 해외 공항 사업 1호 수주인 겁니다. 당시에 한 2.8억짜리 사업이긴 했었는데, 여객 터미널이나 운항 정보 시스템 등을 구축해주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해서 연수를 시켜주는 이런 사업을 최초로 시작을 하면서 해외 공항 사업에 문을 연 거죠. 그리고 2010년에는 콜롬비아 북동부 6개 공항 운영 컨설팅을 해주는데, 글로벌 기준에 맞게 공항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비법들을 전수를 해줍니다. 이때 인연을 통해서 2017년에 콜롬비아 페레이라 공항 컨설팅까지도 하게 됐고, 2023년에는 또 공항 운영 효율화 개선 컨설팅까지 이렇게 수주를 하면서 계속 인연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하나 있습니다. 2015년에 우간다 엔테베 국제공항 시스템 개선 사업을 한국공항공사가 따오는데, 엔테베 공항 하면은 바로 떠오르는 사건이 하나가 있죠. 1976년에 팔레스타인 무장 세력이 에어프랑스 항공기를 납치했는데, 이 납치된 항공기 안에 이스라엘 국적의 사람 23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이제 정예 부대가 대테러 작전을 시작을 했죠. 이게 이제 영화로도 나온 그 유명한 이제 엔테베 작전이 있었던 그 공항입니다. 아마 제 기억에는 50분, 54분 만에 모든 작전을 성공을 했고, 거기에 있는 테러리스트들을 다 소탕을 해서 인질들을 다 구해낸 작전이었는데, 사실 이 작전에서 인질이 3명이 죽고 특공대원 중에 1명이 죽은 게 네타냐후라는 사람이 죽어요. 네타냐후가 누구냐?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인데, 그때 당시에 죽었던 게 지금 이스라엘 현 총리의 형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타냐후 총리가 굉장히 강성으로 알려져 있는데, 당시에 형이 죽은 그 사건 때문에 굉장히 강경파가 됐고, 이스라엘 총리직을 지금까지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또 배경이 있습니다. 이 엔테베 공항은 공항의 모든 정보를 수기로 막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시설이 열악했었는데, 2013년에 우간다 대통령이 당시에 방한을 해가지고 이 공항을 조금 개선을 시켜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그거에서 인연이 돼가지고 각종 뭐 시설물이나 장비 점검, 그리고 항공기가 안전하게 내릴 수 있는 항행시설 같은 것도 우리 한국공항공사가 사실상 다 지원을 해주고 많은 성과를 올렸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성과물 중 하나가 2019년 페루의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의 사업 총괄 관리를 한국공항공사가 맡게 됩니다. 아시겠지만 페루 하면은 유명한 게 마추픽추죠. 그래서 마추픽추의 관문 역할을 하는 공항이 될 예정인데, 이 프로젝트가 한 350억, 400억 가까이 되는 이제 규모의 사업입니다. 쿠스코라는 이제 도시에서 북서쪽으로 15km 정도 떨어진 친체로시에다가 이제 신공항이 이제 건설이 될 것이고, 코로나 기간을 거쳐서 조금 공사가 지연이 돼서 2026년쯤에는 아마 본격적으로 운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 문화유산인 이 마추픽추를 드나드는 관문 공항을 한국공항공사가 운영 총괄을 하고 있다는 건 되게 자랑스러운 성과가 아닐까 합니다. 당시에 사실 이 공항에 대해서 입찰 사업의 경쟁이 치열했어요. 뭐 한국만 들어간 게 아니라 뭐 스페인, 캐나다, 영국, 프랑스, 터키 등등이 사업 참여를 하겠다고 했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사실상 따오게 된 겁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지금 추진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2023년부터 라오스 루앙프라방 공항 활성화 개선 사업, 이런 것들이 딱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한국공항공사가 사업 타당성 조사를 따내면서 거기서 나중에 운영까지 할 수 있게 되는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공항공사가 해외에서 공항 관련해서 수주한 사업의 금액이 한 720억 정도가 됩니다. 15개국 23개 프로젝트가 진행됐고 또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사실 공항은요, 그냥 공항공사만 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컨소시엄을 구성하기도 하고, 코트라 같은 데랑 같이 이제 공적 개발 차원에서 들어가기도 하고, 건설사들이랑 같이 묶여서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게 뭐 단순히 하나의 민간 기업이 하는 사업이랑은 좀 결이 다른데, 다양한 기관들이 같이 들어가는 사업이라는 의미에서 보면은 공항이 수출된다는 것이 단순히 경제적인 가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을 알리고 또 우리의 위상이 올라가는 어떤 외교적인 효과, 눈에 보이지 않는 효과도 있다는 의미인데요. 이런 걸 우리는 줄여서 국위선양이라고 하죠. 연맹은 K공항의 도약을
응원합니다.